자, 인터넷 속 사연을 함께 고민해보는 설마 이런 일이 시간인데 이번에는요. 뉴스파이터 시청자 게시판에 직접 올라온 그 사연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예, 어떤 분이 이제 우리 MBN 뉴스파이터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답을 해드렸어요. 아하, 네. 근데 오늘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네. 이분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이고. 아마 아버지하고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어머니는 나가서 다른 남자분하고 동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11월 달에 이 여성의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이고.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곳입니다. 네. 얼굴도 몰랐지만 그래도 유인경 기자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는다. 이거는 정말 좀 가슴이 아플 것 같긴 합니다. 뭐 아버지보다도 네. 어머니라고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생면부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좀 연민과 애증이 겹쳤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네. 근데 왜 안 찾아왔을까? 근데 돌아가시다니 다시는 만나볼 수도 없고 손잡아볼 수도 없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는 딸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 여성분이 태어난 지 그러니까 생후 3개월 만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는데 40년간 그냥 어디 잘 계시겠지, 나를 잊은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오빠한테서 어머니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쨌든 이 여성분의 마음은 미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듭니다. 염 소장이 그러면 오빠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어머니의 남자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통보를 했다는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면 네. 어머니도 자식의 위치나 연락처를 알면 안 되잖아요. 몰라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보험 수익자로 자녀 명의로 보험을 들어놨다는 것은 어머니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겠네요.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네. 혹시라도 내가 지병이 있어서 죽게 되면 네. 아이들한테 일부 소액이라도 빚 갚는 셈 치고 주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남자분이 그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그 보험 수령인이 집 아들로 돼 있는데 네. 그걸 좀 포기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돈을 내가 대신 받겠다. 내가 그동안 살았으니까 이런 뜻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어머니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계속적으로 마음이 연락처도 알고 네. 내용도 알고 또 수익자의 주민번호나 뭐 이런 것도 인적사항을 알아야지 수익자를 기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에 따른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인경 기자님 40년 전에 이 돌아가신 어머니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가출을 했지만 그 이유는 몰라도 어쨌든 엄마는 엄마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죠. 자기 아이를 키우지 못했다는 자책감, 죄책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 저는 딸이어서 그런지 왜 오빠 명의로만 했을까? 3개월이면 딸의 존재도 알았을 텐데 네. 아들이 어떻게 자란지를 지켜봤으면 딸도 지켜봐줘 했을 그러네요.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시청자 게시판에는 딸이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공동 명의로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아들 명의로 이 집을 40년 전에 집을 나가셨던 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수익자를 아들 명의로 해놨대요. 김동철 교수님, 뭔가 이 부분은 좀 찡하게 다가옵니다. 엄마들은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제 딸이 받도록 해놨어요. 남편이 아니라. 네. 사실 뭐 여기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 계신 분들도 뭐 아내로 했을 수도 있지만 네. 자녀로 하신 분들도 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자, 지금 현재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어린 나이에 그리고 또 둘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이에 집을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진짜 유인경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죄책감이 상당히 클 텐데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은 몰랐지만 계속 아마 체크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커가는 과정도 봤을 것이고 네. 예를 든다면 뭐 다른 뭐 성장을 해서 시집을 잘 가서 예를 든다면 안정된 뭐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고 계속 지켜봤더니 아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뭐 둘이 똑같이 나눠주면 너무 좋겠지만 네. 어쨌거나 엄마의 마음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서 아들에게 해준 것이지 딸과 아들이 차별을 둬서 아들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뭔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먼 발치에서 아들과 딸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이 엄마는 다 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 엄마의 남자란 사람이 불쑥 연락이 와서 당신을 보험의 수익자로 해놨더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한테 이걸 수익자를 포기를 하고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보험 계약자 마음이거든요. 보험 어허. 계약자가 자신이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이제 뭐 돌아가시거나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제 있잖아요.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은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이 포기하라 말라 이런 권한이 없는 거죠. 어쨌든 아하. 이 보험금은 이 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오빠한테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황당하게 40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것도 이 엄마의 남자라는 사람이 불쑥 전화 와서 그 보험금 수령자 수익자가 아들 당신대로 돼 있던데 그거 포기하세요. 위임장 써서 포기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의 선택은 대체 뭐였습니까? 그러면 염 소장님.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봤겠죠. 물어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보험금을 남겨놨는데 이걸 갑자기 어떤 분이 연락 와서 같이 뭐 있었던 사람인데 이거를 포기하라고 각서 써라. 내가 써도 되냐? 당연히 하지 말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겠죠.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산인데 네. 그걸 왜 포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전화하셨던 분이 격앙이 돼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네. 시나리오가 써집니다. 그래서 이 오빠분은요 주변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좀 들었겠죠. 야 미쳤냐? 그걸 왜 포기해 보험? 야 너희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 그렇지 포기하면 안 되겠지. 저 싫어요. 저 포기 안 할래요. 라고 했는데 그런데 충격적인 게 이 오빠라는 사람한테 편지 한 통이 배달이 되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의 편지가 이 오빠한테 배달이 됩니까? 편지 내용은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썼던 카드빚 3천만 원에 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제 이걸 보고 우리 오빠가 보험금을 받아서 그러면 이 엄마의 카드빚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이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보험금만 이 아들 수익자로 해서 남겨둔 줄 알았더니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는 좀 추측이 돼요. 누가 이 편지를 보냈을까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살아계실 때 썼던 카드빚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저 카드빚 3천만 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빠가? 누가 갚아야 될까요? 갚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 돼요. 생전 구경도 못한 3천만 원 갚을 수는 없잖아요. 갚아야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여러분 모르고 계시는데 왜요? 부모님의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네. 뭐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빚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카드 빚도 빚입니다. 채무도 똑같이 상속이 우리가 안 돼서요. 썼는데도요? 안 써도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네. 아들, 딸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40년 동안 남남으로 살았던 아버지 있잖아요. 네. 법적으로 배우자예요. 네. 아버지도 갚아야 됩니다. 이 셋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돼요. 어. 그럼 너무나 좀 황당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민법에는 상속 포기 절차가 있습니다. 어허. 돌아가신 지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포기를 하면은 네. 카드 빚은 안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험금이 무지되잖아요. 네.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허.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 이 아들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네. 보험금은 받을 수 있고 상속 빚은 이제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상속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네. 아하. 보험금들 지금 이 사연 올리시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의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인철 변호사님 다시 한번 정리를 지금 이 사연 올리신 분이 방송 보고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부모님이 빚이 많으면은 이제 너무 걱정들 하시는데 상속 포기를 하면 되고요. 또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부모님이 빚도 있지만 재산도 있으면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의 한정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 보험금 있잖아요. 이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에요. 네. 이 아들과 자녀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해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아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빚이 많으시면 상속 포기를 하고 보험금도 받으시면 됩니다. 아하. 선보험 수령 후 상속 포기. 그러네요. 일단은 보험금은 오롯이 받을 수 있대요. 이 오빠분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앞으로 된 이 채무도 상속이랍니다. 상속 재산이래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은 포기하겠습니다. 혹시 빚이 많다면요.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전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하니까 이 점
분명히 하나만 더 참조를 하면요. 하시고요. 네, 이인철 변호사님. 상속 포기는 자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2, 3, 4순위, 사촌까지 다 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100명은 100명이 다 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럼 한정 승인 제도가 있거든요. 네. 한정 승인 제도라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아하.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엄마의 남자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그 보험 수익자를 포기하세요라고 했지만 보험 수익자 포기 안 하고 받아낸다면 혹시 이 엄마의 남자라는 사람이요, 이인철 변호사님, 무슨 소송 등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떻습니까? 엄마의 남자는 지금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요. 지금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단순 동거남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전혀 재산 상속권이 없고 아무런 아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와, 정말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속 시원하고 뭔가 사연을 올려주신 분도 그런 방법이 있군요라고 박수를 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뉴스파이터 보시다가 정말로 궁금하신 법률적인 문제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요. 뉴스파이터 이 MBN 홈페이지에 보면 뉴스파이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청자 게시판도 있으니까요. 그곳을 활용하시면 오늘처럼 이인철 변호사님 비롯한 많은 변호사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